네, 안녕하세요. 사경입니다. 2022년 시험 대비 회계학 커리큘럼 및 학습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제가 작년에 잠깐 강의를 좀 비웠다가, 지금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복귀를 하게 됐어요. 복귀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커리큘럼하고 공부 계획을 좀 세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어제 이제 지금 지방직 시험이 끝났는데, 그래서 어제 6월 5일 날 지방직 시험이 끝났는데, 바로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 계셔가지고, 오늘 커리큘럼 좀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지금 회계학을 여러 관점에서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회계학이 선택 과목이어가지고, 행정학이나 사회, 수학, 이런 거 선택하다가, 이번에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 과목을 바꿔서 회계학을 들으셔야 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처음으로 나는 세무직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공무원 공부를 하게 됐는데 회계학이 선택 과목이어서 공부를 해야 되실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작년에 회계학을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다시 또 1년을 준비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으로 회계학을 접하시는 분들, 다시 공부하셔야 될 분들, 직렬에도 세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 관세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 9급 준비하시는 분, 7급 준비하시는 분, 여러 이해관계를 가지고 좀 보고 계실 텐데, 거기에 다 맞춰가지고 좀 공통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자신한테 맞는, 어울리는 커리큘럼은 뭔지,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은 어떤 건지, 어떤 것들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1년 계획을 또 다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먼저 말씀드릴 건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의 귀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지금 공단기가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작년에 제주도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랑 좀 거리를 두고 좀 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도 강의를 좀 계속 해달라고, 다시 강단에 서달라고. 그러면서 공단기가 꺼내든 문구가, 우리는 그 왕의 귀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왜 저한테 상고 처리하듯이 다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두 번째 공부법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 해보는데, 공부법하고 시험 전략 지금부터 잘 세워야 돼요. 만약 올해 실패를 하셨다면 실패하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어떻게 이제 1년을 준비해야 될지, 전체 과목 중에서 회계학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과목과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될지,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 중에서 내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볼 거고요. 첫 번째 왕의 귀환으로 적혀 있는데, 아까 왜 그렇게 공단기에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강사분들도 많이 있는데, 회계학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앞에 사람을 두고 한 게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이제 앞에 사람들을 두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였죠. 강의를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사람들 앞에 두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제가 처음 이제 데뷔를 하던 때였어요. 데뷔를 하던 때여가지고, 제가 다른 데서는 이미 강의를 많이 했고, 소위 1탄의 스탄의 강사네 이런 타이틀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장에서는, 그때도 공단에 부탁해서 했는데, 공무원 시장에서 처음 데뷔를 하는 거라,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있고, 저는 제 강의 내용에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지만, 또 상대방 입장은 다르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걸린 선택인데 아직 검증받지 않았는데, 다른 시장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시장에서 아직 보여준 성과가 없는데 야, 내가 최고다 하면서 와서 들어라, 공짜로 듣게 해줄게, 다 들어라, 이런 마케팅이나 홍보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나는 평가를 받고 싶다.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고 싶고, 진짜 내 강의가 어울린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 나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건데 어떠냐, 이런 강의를 들어보고 싶은 사람들 와라 해가지고 수강생들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되죠. 근데 원래 처음에 제가 많은 수강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때 이게 11월 12월에 기출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 명단입니다. 명단을 보내주더라고요. 11명 모집됐다고. 그래서 11명이 회계학 기출문제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1월 2월 달에 또 이제 객관식 진도별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때도 또 똑같이 11명, 딱 11명씩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자, 이번에 이렇게 모강이 됐습니다.
수강생 이 정도 모였습니다 하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온 걸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11명인데, 저 11명이 같은 11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보니까 끝까지 완강을 못하고 그만두신 분도 계셨고, 뭐 어떤 이유로든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저 기출강의랑 객관식 강의 11명 중에서 둘 다 수강을 하신 분들이 6명이에요. 그래서 이 6명이 둘 다 수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출하고 객관식 둘 다 수강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저 6명이, 자, 다른 분들은 모르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해놓은 4명의 결과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알고 있냐면 이 네 친구가 스터디를 했어요. 스터디를. 근데 기출 때 같이 들었는데 객관식도 같이 듣게 되니까 우리 그러면 같이 스터디 하지 않을래요? 근데 스터디 뭐 따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녁에, 그때 저녁이었나? 강의 시작하기 30분 전에 조금 일찍 오자. 좀 일찍 올 수 있지 않냐. 그럼 일찍 와가지고 각자 문제를 한 5개씩 내와가지고, 그래서 4명이서 5개씩 내면 20문제니까, 그래서 그 20분 동안 풀어보자.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20문제씩 풀어보면, 지난주에 배웠던 거 토로 테스트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따로 스터디를 한 게 아니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쪽지 시험 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강의 준비 때문에 좀 일찍 왔는데, 일찍 오면 항상 그 네 친구가 앉아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시험 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문제 좀 잠깐 줘봐요. 막 저도 구경도 하고, 또 관련해서 막 잘못 알고 있거나 문제 출제가 잘못되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수정도 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네 친구들이랑 친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거 이제 여학생인데 이 친구 9급 합격했고요. 이 친구 뭐 이름은 제가 다 알고 있지만 혹시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9급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는 9급하고 7급 동시 다 합격했고요. 마지막 이 친구도 9급 지방직 합격했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아시나요? 다른 직렬보다 세무직은 낮습니다. 다른 데는 막 50대 1까지 가고 막 이러는데 세무직은 20대 1밖에 안 돼요. 20대 1밖에. 근데 20대 1이라는 건 합격률이 몇 프로? 20명 중에 1명. 평균 5% 정도 합격해요. 5%.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11명 들었는데 그 중에서 1명 합격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잖아요. 합격률, 경쟁률 20대 1인 시험에서 11명씩 수업을 들었으면 1명, 잘해야 2명만 합격해도 어마어마한 성과잖아요. 근데 둘 다 들은 학생 6명 중에 4명이 합격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7급, 9급 같이 합격했대.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1명 더 있대요. 자기가 그 면접 특강 갔을 때 수업 시간에 계속 마주쳤던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은 자기가 모르는데 수업 시간에 계속 마주쳤던 사람 면접 특강에서 봤대요. 합격했으니까 면접 특강 왔지 않겠냐고. 그래서 거의 다 합격한 것 같다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 친구 말이 맞다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맞다면 6명 중에 5명 합격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공단계도 나중에 이제 저한테 제 수강생 명단 중에 합격자가 많은 걸 알고 저한테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건 좀 이상한 결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평균 합격률이 5%니까 평균보다 한 2배 높다 해도 10%다? 이게 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게 지금 공무원 시장의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허점이 있다는 거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고, 뭔가 더 나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께서 저한테 다시 좀 강단에 서달라, 다시 좀 와달라, 우리는 그걸 왕의 귀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합격률이 나왔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항상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거겠죠.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면, 처음에 이들 누구지 싶었는데 그 별별 선생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뭐냐면 그거래요. 그 수강 후기 리뷰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안 좋은 일도 막 있고 막 그랬잖아요. 알바생이 후기 이렇게 알바생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수강 후기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가짜 수강 후기를 올려가지고 이게 소송도 걸리고 실제로 실형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깨끗한 클린 후기를 만들고 싶다. 진짜 믿을 만한 후기가
진짜 믿을만한 후기를 볼 수 있는 곳을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거기가 이제 별별 선생이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졌고, 얘네들이 그래서 그 알바생들이 올리는 후기는 다 잘라버린대요. 다 심사를 거쳐서 후기를 인증을 해야지 후기가 올라가고, 나중에 와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 거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올라오면 야 이거 알바생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특정 워드나 그 알바생들이 쓰는 표현 같은 것들이 있대요. 그걸 자동적으로 막 걸러지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연락이 왔는데, 자, 뭐 저희가 따로 선생님 연락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연락을 먼저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 다음에 왜 연락을 드렸냐면, 별별 선생에 올라온 무수한 리뷰 중 운영팀 모두가 놀랄 정도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가 절절히 묻어나는 수강생의 리뷰가 있어 저희가 먼저 리뷰 작성자분께 연락을 드렸고, 리뷰 작성자인 수강생분을 통해서 연락처를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들은 친구가 제 강의에다 리뷰를 올렸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이건 알바생이다라고 걸렀대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문구나 이런 것들이 막 찬양 막 이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뭐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뭐 사용했던 문구들 뭐 자동적으로 거르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건 광고다라고 걸러졌는데, 1차적으로 AI가 거르고 2차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본대요. 1차적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광고는 하는 경우도 있고, 1차적으로 AI는 광고라고, 컴퓨터 로직은 광고라고 걸러냈는데 보니까 이거 광고가 아닌데, 근데 이거 보니까 그러대. 잠깐만, 이거 광고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보고는 연락해보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데 이건? 해가지고 그러면 그 교수님 연락처를 좀 알 수 없냐? 혹시 교수님 연락을 할 수 있냐? 우리가 만나보고 싶다. 그러니까 왜 만나자고 했냐면요, 약간 그것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이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 홍보를 좀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원래 이 만든 취지 자체가 진짜 그 가짜 후기, 가짜 리뷰, 알바생들이 만들어낸 스타 강사 말고 진짜 숨어있는 스타 강사를 발굴을 하자. 진짜 실력 있는 강사를 진짜 거기서 빛을 보게 하자는 게 자기들 원래 취지였고, 거기에 자기들이 보기에 딱 맞다.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진짜 숨어있는 1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저를 약간 홍보모델 비슷하게 쓰고 싶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뭐 나서고 싶지 않다. 알아서 이제 뭐 수강생들이 알아서 이렇게 뭐 리뷰를 해주고 이런 거 고맙고 알아서 이렇게 입소문이 나는 거 괜찮은데, 뭐 그건 뭐 나중에 뭐 자연적으로 가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때가 말해도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 이렇게 투자 쪽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또 막 제가 뭐 노량진 일타 강사로 막 이렇게 마케팅이 되고 홍보가 되면 이게 노이즈 간섭이 생겨요. 간섭이 생겨가지고 그걸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서 봐봤어요. 여기 왜 그랬냐 봤더니 이제 고맙게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리뷰를 해줬더라고요. 리뷰를 해줬는데 여기는 이제 뭐 알바생들은 못 올리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검증을 다 해서 뭐 올린다고 그러는데, 승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10점 만점에 9.5가 나와요. 종합평가 총점 1위, 뭐 리뷰 기준, 경쟁 기준 다 회계학 중 1위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회계학 강사들 평점 순으로 나래비를 한 건데, 오늘 쭉 보면 그 수강생들이 강의를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해주고 뭐 다른 학원을 옮겨가신 분들, 뭐 일타라고 알려져신 분들도 실제 수강생들 점수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당에서도 우리는 당신이 진짜 1등이라고 생각을 한다. 왕에 귀하는 타이틀을 준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의를 뭐 재밌게 하고 말을 잘하고 뭐 현란한 방법들 쓰고 다 떠나가지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 평점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중요한 건 수업을 들은 애 중에 몇 명이나 합격했냐, 몇 프로나 합격시켰냐. 그러잖아요. 뭐 10,000명, 그러니까 100명을 합격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수강생 10,000명이야. 10,000명 중에 100명이면 1%잖아요. 경쟁률이 5%, 합격률 20대 1이면 경쟁률 20대 1이면 합격률 5% 나와 있는데 1%밖에 안 나오네, 이럴 수 있거든요. 들어온 수강생 중에 몇 명을 합격시킨 합격률이 얼마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지표가 서로 막 비교가 안 되죠. 시중에 알려져 있지도 않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제 뇌피셜로는 아까 말한 그렇게 6명 중에 4명, 5명을 합격시킨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회계학만 잘한다고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6명 중에 4명이 뭐 회계학 4명이 회계학 100점 낮았어, 이런 건 가능해요. 왜?
내가 잘 가르치니까 회계학 100점 나왔어. 이럴 수는 있는데 뭐냐면 4명이 다 합격한다는 건 그 4명이 회계학 말고 다른 과목들도 점수가 잘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제 영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었나 보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뭐 학력이 막 높지 않아요. 저 중에서 학력이 제가 알기로 제일 좋은 친구가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 때는 막 그런 명칭을 안 써가지고 뭐 건곤홍 뭐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서울 중위권대학 그리고 나머지 뭐 지방대학 뭐 이러거든요. 근데 왜 이 친구들이 다 합격할 수 있었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실적 말했는데 회계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다. 제가 이 공법 특강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막 모델처럼 멋지게 걸을 수 있나요? 모델처럼. 모델 같은 워킹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왜? 별로 안 걸어봐서 20년 넘게 매일 걸어 다녔잖아요. 20년 넘게 매일 걸어 다녔는데도 왜 모델 같은 워킹이 안 나오냐고. 이유는 하나죠. 그렇게 걷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델처럼 걷는 워킹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걸어 다닌다고 해서 걸음걸이가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부 방법을 몰라요. 공부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공부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책 들여다보고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해요.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공부법을 바꾸라. 그래서 제가 따로 뭐 공부법 영상 찍어 올린 것도 있고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수업 시간에 왜 니들한테 이렇게 하는지, 니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부법이 바뀌는 거예요. 공부법이 바뀌니까 회계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 성적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었죠.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회계학 점수가 높지 않아요. 제가 시험 전략 가지고 말했어요. 회계학 고득점 하지 말라고. 지금 시험제도, 특히나 이 선택 과목 제도화에서는 회계학 점수가 높으면 떨어진다. 물론 이 친구들이 막 회계학 100점 맞았어요 막 이러면 제 홍보는 되겠죠. 그러잖아요. 누가 물론 합격 쓰기 맞는데 막 국어 몇 점 하는데 회계학 100점이에요. 그럼 뭐 물어보나요? 회계학 누구한테 들었나요? 누구한테 들었게 100점 나왔지? 사경이한테 들었어. 우와. 그럼 저야 좋죠. 근데 뭐가 안 맞냐면요. 회계학 100점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시험엔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회계학은 100점 나와서 강사님,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학 100점 맞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전략을 잘못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공부법이나 시험 전략을 정확히 잘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 안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그래서 따로 공시생을 위한 완벽한 공부법이나 영상을 몇 년 전에 찍어서 올렸거든요. 이거 이제 올해 업데이트를 다시 할 겁니다. 조금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올릴 테니까 꼭 중간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뭐 지금 당장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뭐 지금 들어도 됩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그 3년 전에 올려놨던 그걸 다시 들어도 되고 저는 이제 이거 약간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올해 시간을 좀 내가지고 따로 한번 좀 찍으려고 그럽니다. 찍어서 올리면 여름 안에 찍어서 올릴 테니까 한번 제 강의를 듣든 안 들으시든 이 공부법은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공부법은 왜 중요하냐면 공무원 시험 회계학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인생 전반을 통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회계사 합격하는 순간 제 인생에서 공부가 끝났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됐어요. 제가 지금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그때 이후로 공부한 것들이 쌓이고 모인 거예요. 소위 제가 뭐 공무원 시장 말고 다른 쪽에서 나중에 뭐 네이버 같은 검색해보면 뭐 나오고 하시겠지만 다른 데서 뭐 방송도 하고 여러 군데서 뭐 제 나름의 위치에 서 있게 되고 굳이 이제 경제활동을 안 하고 제주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문제 없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로 공부를 한 것들이었거든요. 아직도 저는 공부를 하고 있고 평생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공부법을 제대로 알면 공부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공부가 살아가는 재미가 돼요. 공부가 살아가는 재미? 변태 아니야? 이상한 놈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저는 인생이 뭐냐 인생 자체가 뭔가를 배워가는 재미예요. 게임 재밌죠? 컴퓨터 게임. 왜 재밌나요? 뭔가 알아가고 실력이 늘어나가는 재미예요. 처음에는 막 레벨도 낮고 잘 못하다가 레벨이 올라가면 재밌잖아요. 연애 왜 재밌나요?
몰랐던 상대방을 알아가는 재미예요. 내가 몰랐던 상대방을 알아간다고요. 다 알면 이제 권태기가 오는 거죠. 더 이상 뭐 궁금할 게 없어지고 뭐 일거수일투족 다 알게 되면 부부 사이 이게 흥미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골프를 배우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입니다. 그때 공부를 잘하고 배우는 요령을 안다는 건 삶 자체가 이렇게 되게 풍부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회계학을 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회계학을 선택하든 안 하든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더라도 공부법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좀 따로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올릴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모두의 회계학, 유튜브에 모두의 회계학으로 치면 나오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수업을 듣고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도 저를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또 배워가는 것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투자에 대해서 배운다거나 재테크에 대해서 배운다거나 회계를 배웠는데 회계를 기업 회계가 아니라 자신의 회계를 적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내 재정 상태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모두 회계학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 왜 올리냐면요,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핵심 이론 요약들을 올려놓습니다. 짧게 강의 때도 요약을 해드리지만 짧게 챕터별로 이렇게 쭉 올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단기 강의를 1년 내내 계속 반복해서 돌려 듣기는 힘들잖아요. 뭐 프리패스 같은 게 끝날 수도 있고 단가만 신청해서 끝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뭐 공단기 이건 핸드폰 가지고 밥 먹다 막 듣기엔 좀 불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언제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귀에 꽂아 놓으라고 제가 여기다 뭐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때 막 이런 수업과 직접 관련된 것들도 올리지만 그거 외에도 좀 들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생에 도움이 되는데 수업 시간을 할애하기엔 저는 좀 부담돼요. 수업 시간에 수업만 얘기해야죠. 뭐 인생 얘기 뭐 이런 뭐 좋은 얘기, 자극이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수업 시간에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자극이 필요할 때, 내가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 좀 루즈하다 할 때 한번 찾아 들으라고 거기다 좀씩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모두의 회계학이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제가 카페, 네이버에 사경이 공무원 회계학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작년에 그 이전에 막 들으셨던 분들, 먼저 들으셨던 분들의 수강 후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죠. 한번 가서 봐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공부법을 바꿔라.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해하면 회계가 쉬워진다. 회계가 잘못 배워서 어렵다. 잘못 배워서. 그러니까 잘못 배우고 있어. 잘못 배우고 있어. 공부법을 바꿔라. 접근법을 바꿔라. 자, 작년에 뭐 거기 올라온 후기인데요. 작년에 타 강사님의 이론 강의를 듣고도 회계적 논리나 이론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사경영 회계사님 객관식 회계학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학 까막눈이었던 저한테는 신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쉬운 예시나 그 다음에 프레임에 맞춘 논리 정리 방법.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정리를 하면, 프레임이 잡히면요, 회계가 당연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덧셈의 원리를 알면 1 더하기 1은 아는데 1 더하기 2는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짜리 덧셈이랑 1000짜리 덧셈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덧셈의 원리를 아는 거지, 100으로 시작하는 덧셈, 200으로 시작하는 덧셈, 300으로 시작하는 덧셈은 우리는 다 따로 배우고 있다고 지금. 회계가 잘못된 게 그거예요. 재고자산 따로 배우고, 금융자산 따로 배우고, 유형자산 따로 배우고, 무형자산 따로 배우는데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다 덧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접근해 버리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프레임에 맞춘 논리 정리 방법. 아, 이게 다 똑같은 거였구나. 아, 이게 알고 보면 하나였네. 자, 그리고 독보적인 풀이법. 풀이법, 제가 이제 뭐 재시생들한테 원인, 이번에 시험에 떨어진 원인이 뭐냐 하면서 풀이법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는데, 풀이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독보적인 풀이법 덕분에 어지러웠던 내용들이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실수를 훨씬 줄이고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는 풀이법들을 제가 제시를 하고 알려드립니다. 그걸 계속 연습하고요. 뭐 나는 근데 숫자 약한데, 수포자인데, 밑에 보세요. 합격한 친구 합격수기입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인문 과목은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고 수능 시험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는 초등학생 수준이었고 한국사, 국어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 없습니다.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법을 제대로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못했던 거, 우리 막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나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다니까요. 물론 분명히 유전적인 요소가 공부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커요. 깨놓고 말씀드려서 유전적인 요소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안에서 차별을 보이는,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막 우리가 전 세계에서 1등 해야 된다, 공부로. 그러면 나는 아인슈타인처럼 되고 싶어. 그러면 유전이 도와줬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 도와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m를 10초 안에 달리기 위해서는 타고난 신체적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 어떻게 100m를 10초에 달려요? 내가 열심히 연습한다고 10초 안에 끊을 수 있겠냐고. 10초 안에 달리는 건 유전이 도와줘야 되지만 100m를 20초 안에 달리는 건 가능하잖아요, 노력하면. 공무원 시험이라는 건 그 정도예요. 100m 20초 안에 끊는 거. 팔굽혀펴기 10개 하는 거. 물론 쉬운 일 아니에요. 팔굽혀 10개. 누군가한테 쉬울 수 있지만 운동을 안 해본 사람들한테 어렵다고요. 근데 그게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은 아니라고요. 자, 그 정도. 공무원 시험이 요구하는 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짜고 있는 커리큘럼 1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나오는 그 이론적 배경이에요. 그 뭐냐면 그 기본 이론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기본 이론. 그러니까 뭘 배우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 회계학이라는 게 어떤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나? 이 프레임을 기본 이론에서 짤 거고요. 그런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기출 강의는 그 뭐냐면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그 프레임 가지고 기출 문제가 다 풀리냐? 그래서 저한테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그 프레임을 가지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 내 프레임으로 접근하니까 풀리냐 안 풀리냐? 거기에다 걸려드는지 안 걸려드는지 그걸 볼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에 문제풀이로 연습, 숙달해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안다고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숙달이 돼야지 객관식 시험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가지예요. 이론 세우고 숙달. 이론 숙달. 저는 커리큘럼을 복잡하게 짜는 걸 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요. 간단해요. 수강생한테 도움 안 돼요. 좀 이상해요. 제가 뒤에 그 근거들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회계사 시험 있죠. 사실 난이도는 훨씬 높거든요. 난이도가 훨씬 높은 시험이니까 그러면 훨씬 많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회계사 시험은 커리큘럼 다 두 가지예요. 이론, 문제풀이. 이론 강의, 문제풀이. 끝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공무원 시험은 막 이론도 막 기초 이론, 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뭐 기본 이론도 막 120시간, 심화 60시간. 와,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엔 좀 그게 뭐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제가 그 과정을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장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기본 이론은 크게 보면 이제 재무회계. 과목은 이제 재무, 원가, 정부회계라는 세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세무직은 재무, 원가, 정부 다 보고, 근데 관세직은 회계원리라고 과목명이 회계학이 아니라 회계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원리라는 건 뭐냐면 원가랑 정부회계를 빼고 재무회계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랑 정부는 게 짧게 들을 수 있어요. 재무회계는 저는 한 2달, 원가는 한 달 코스인데 기출하고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주 2회 과정이고 이건 주 1회 과정으로 2달씩 짜져 있고요. 정부회계는 그냥 특강으로 뺄 거예요. 특강으로 빼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끝낼 겁니다. 자, 기출문제. 출제 유형 파악하는 건데 기출 중요해요. 근데 다른 과목처럼 기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계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고 계속 변형시켜가요. 회계는 뭐 계산 문제 같은 건 뭐 유형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유형을 내면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 응용을 해요. 응용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뭐 한국사나 국어 영역에 비해서는 기출 문제 비중이 좀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기출 문제를 보통 뭐 2달 과정으로 하는데 제가 한 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30시간, 32시간으로 끝낸다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하면 한 달로 끝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2달. 그래서 4시간씩 8번. 4시간씩 8번 이렇게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도별 문제풀이 이걸 64시간. 시험 대비해서 응용하는 회계학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시험장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완성을 해야 돼요. 완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 실전 훈련을 하는 건데 이게 일단 우선이고 이것도 하시는데 이건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강의까지도 꼭 들어라라고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다 들으면 괜찮긴 한데 야 나는 지금 그렇게 강의까지 다 들을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데도 이거 들으려다가 그럼 회계학 때문에 다른 과목 체하거든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에요. 문제는 풀어보세요. 책을 사가지고 모의고사는 풀어보는데 듣고 나서 강의까지도 다 들어라? 이건 선택. 그래서 이 노란색은 필수, 나머지 하얀 것들은 선택. 자신이 현재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무조건 풀커리 주고 풀커리 다 타세요. 그러면 회계 100점 맞아요? 무책임한 얘기고요. 그러잖아요. 지금 저는 온라인으로 이 커리큘럼 짜서 올리지만 제가 지금 올리는 날짜는 6월 달이지만 공부를 6월에 바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 뒤늦게 8월에 10월에 시작한 분도 계실 텐데 10월부터 해가지고 다 들으라고 그러면 그게 시험 못 보잖아요. 10월부터 공부한다? 그러면 두 가지만 듣고 한번 모험을 걸어봐야 되죠.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뭐냐면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요. 여러분 그 언론에서 그 자꾸 단기 합격 좋아해가지고 단기 합격, 6개월 합격, 9개월 합격 인터뷰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봐요. 뭐라고 하나. 6개월, 9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들이 교수님, 사경영 교수님이 짜준 풀커리 다 따라갔습니다? 없어요. 따라가는 순간 그 과목만 공부하고 끝나는데 그분들은 대강 가만히 들으면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이건 능력 바뀐 것 같아서 저는 저한테 필요한 이거랑 이거만 듣고 이건 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걸 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이 상황에서 자기한테 어떻게 짤 거냐? 자, 강의 짤 때 유념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제 강의를 듣던 다른 분 강의를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관점에서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강의를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제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강의 많이 듣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의 많이 듣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강사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는데도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한다면 양심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많이 듣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사람의 뇌파를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공부법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는 회계사가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서울대 갔어요. 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로 밝혀진,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뭐냐면 사람의 뇌파를 측정기를 붙여놓고 이 사람이 뭔가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뇌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쭉 관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뇌파를 측정해 봤는데 이 뇌파가 많이 움직이는 게 이 뇌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진짜 머리를 쓰는 거고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뭔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언제냐면요. 이 친구가 대학원 생각할 때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 뇌파가 좀 움직여요. 근데 끝나고 TV 보러 왔습니다. TV 볼 때는 뇌파 멈춰있죠. 움직임 거의 없죠. 그러잖아요. TV 보는데 막 내 머리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 TV 보면서 깔깔깔 거리고 감정적인 변화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뇌파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 좀 움직여요. 언제 갑자기 뇌가 미치죠? 슬립. 잠잘 때. 우리가 잠에 들었을 때 소위 말 렘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뇌파가 엄청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잠 잘 자야 돼요. 잠을 3시간, 4시간 줄여가지고 공부하겠다? 좀 비효율적이에요. 잠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내가 낮에 깨어있는 동안 공부했던 거 내 머리에 들어왔던 게 잠을 자는 동안 화학적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쑤셔놨던 게, 던져놨던 게 차분히 체계적으로 자는 동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잠이 들고 초반에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뒤에 그렇다고 해서 9시간, 10시간, 11시간 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초기에 일어나죠. 슬립 초기에. 자, 그래서 잠들 때 공부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클래스예요, 클래스. 수업 시간, 강의 들을 때 뇌파가 어떤가요? 안 움직여요. TV랑 똑같아요. 우리는 강의를 들으면 뭔가 나 강의 듣고 뭔가 알게 됐다, 공부를 했다, 명강이다라고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스터디 할 때 이렇게 움직이죠. 또 클래스 강의 들어갔더니 안 움직인다고요. 스터디, 슬립, 시험, 클래스, TV. 강의할 때는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의라는 건요, 여러분 착각을 하시는데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냐? 강의는 들을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없죠. 내비게이션. 아직 운전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이 많으실 거지만 우리 어딘가를 찾아갈 때 목적지를 찍는다고요. 내비게이션 가지고.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 경로를 보여주는
그게 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익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강사라고요. 자, 회계에서 재고자산 이거 아셔야 되고요. 이거 아셔야 되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을 길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강사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내비가, 저도 내비를 여러 개 써보면 내비마다 좀 경로를 알려주는 게 다르다고요. 어떤 내비게이션은 그냥 최단거리만 알려줘요. 그냥 짧은 거리만 보여주는데 갔더니 길이 엄청 막혀요. 근데 좋은 내비게이션은 지금 현재 실시간 교통량까지 분석해가지고 이 거리가 짧지만 막히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길이다. 티맵 같은 거 잘 알려준다고요. 카카오 내비, 티맵, 구글 맵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어떤 강사는 되게 최단 경로, 어떤 강사는 빨리 갈 수 있는지, 어떤 강사는 이 길은 막히니까 이리 가지 말고 이리 가려고 알려준다고요. 근데 좋은 내비를 쓰면 알아서 내가 거기까지 가나요? 내비 딱 누르고 거기 가는 거야. 자, 이제 앉아있자. 그러면 차가 알아서 가나요? 안 가잖아요. 뭘 해야 되죠? 내비를 보고 내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강의를 듣는 건 내비게이션을 보는 거고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 있죠. 독학. 그게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의 4시간 듣고 오늘 4시간 공부했다? 아니에요. 내비만 4시간 본 거예요. 이제 가야죠. 갈 때 직접 이제 내가 움직일 때 그때 내 뇌가 움직이면서 공부를 한다고요. 내비게이션 쳐다보고 있을 때는 뇌가 안 움직이고. 그래서 강의를 듣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요. 강사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러고 좋아요. 4월달이 시험인데 3월까지 강의를 듣는다고요. 제가 공단계에서 예전부터 저한테 시험 앞두고 마지막 특강 이런 거 있잖아요. 해달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쪽집게 특강 막 이런 거. 제가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다다음 주가 시험인데 다음 달이 시험인데 지금 강의 듣고 있으면 공부 언제 하냐고. 최소한 2-4달은 자기가 혼자 이제 내비를 찍었으면 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도 내비만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고 시험장 갔더니 점수가 안 나오죠. 왜? 당연히 안 나오죠. 자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강의 많이 듣는 거 안 좋습니다. 강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고, 소위 말하는 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있어요. 뭐 강성태나 아니면 조나무 씨인가? 보면 잘 들어보세요. 공부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요. 공부법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는 많이 듣지 말고요.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헤비하게 짜놓으면요, 그 강의 듣다가 수험 기간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커리큘럼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단계 다른 분들 막 새로 오신 분들 막 보니까 커리큘럼을 짧게 가져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깨놓고 말해서 강사가 돈을 많이 벌려면 커리큘럼을 복잡하게 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프리패스가 강사한테 어떻게 배분이 되냐면 강의를 많이 들으면 클릭을 많이 한 사람한테 간다고요. 내 강의가 30시간인 경우랑 60시간인 경우에 60시간인 경우가 내가 돈을 2배를 더 번다고요. 똑같은 수강생 수가 수강을 하더라도. 자, 그래. 그래서 강의 많이 듣지 마세요. 강의 듣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강의 끝나고 나서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진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쉬운 방법 찾지 마세요. 공부를 이제 쉽게 하는 방법들을 막 찾고 싶어요. 그리고 뭐 강사들이 뭐 어떤 과목이든지 강사들이 제가 되게 저한테 들으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공부하면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절 따라오기만 하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건 과학적인 원리를 무시하는 얘기예요. 공부라는 건요,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것들은 뇌가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메커니즘이 그래요. 뇌라는 게, 이게 뭐냐면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우리가 되게 막 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24시간 살았잖아요. 24시간 살면, 우리 인류가 살아온 시간 24시간이라면, 0시부터 언제까지? 23시 55분까지, 밤 11시 55분까지 어디에 있었냐? 동굴에 있었어요, 동굴에. 인류가 동굴 밖으로 나온 지 5분 됐어, 5분. 우리는 우리 국사 막 배우면 고조선부터 막 배우잖아요. 고조선 이전에
구석기, 신석기 그게 훨씬 길었다니까요. 그 사람의 DNA에는 이 동굴생활 DNA가 있고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인간의 본능은 그래 두 가지요. 남자 같은 경우 이거 번식이에요. 번식. 번식에 대한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행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생존 본능. 아유. 지금 요새 우리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은. 근데 어떻죠? 밤 11시 50분까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한테 공격을 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웬만하면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놔야 돼요. 그리고 몸에다 그걸 에너지를 비축해놔야 된다고요. 언제 다시 먹을지 모르니까. 아, 왜 이렇게 살이 찌냐고요? 먹으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언제 또 음식을 먹을지 모르니까 몸에 비축해놓자. 이게 우리 DNA에 숨어있는 본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공급받는 영양분에 대해서 많은 걸 써버리면 죽어요. 살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에너지를 안 쓰려고 그래요. 뭐 그냥 있으면 우리 눕고 싶으면 그냥 바닥에 눕고 싶잖아요. 자꾸. 그게 본능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 어딜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뇌예요. 뇌. 뇌가 우리 전체 에너지의 30% 정도를 써요. 아니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밥 한 끼 굶는다고 잘 살이 안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뭔가 걱정거리, 고민거리, 뭐 실현을 당했다, 막 이래가지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고민이 많아요. 하루 이틀 만에 볼이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너 뭐 걱정거리 있어? 이렇게 볼이 홀쭉 들어갔어. 볼이 쏙 들어갔어. 왜 그래? 이게 뭐냐면요. 그 고민을 하면서 머리가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바람에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뇌는 어떻게 하냐면요. 웬만하면 평소에는 뇌가 활동을 하기 싫어해요. 뇌를 안 쓰려고 그래. 편안한 상태로 있으려고 그래. TV 같은 거 보고 강의 듣고 있으면 그래 잘한다. 착각을 하는 거야.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뇌는 에너지를 세이빙 해버려요. 그냥 절전 모드로 들어가 버려요. 아까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속상해서 밤새 고민하는 거. 그때 어떻게 고민하나요? 막 TV를 보면서 고민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고민하진 않잖아요. 혼자 앉아가지고 머리가 막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거 이게. 그게 진짜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강의 듣고 있다고 영화로 남들이 헤어지는 장면을 본다고 해서 내 머리 속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것처럼 내가 실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쉽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억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어렵게 하는 공부가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막 백지공부법 이런 거 막 말씀하거든요. 그게 되게 처음에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게 막 귀찮아요. 귀찮고 막 성가셔요. 하기 싫고. 그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공부 방법, 어려운 공부 방법, 뇌에 자꾸 자극을 주는 거, 뇌가 편안한 상태로 빠져들게, 편안한 상태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 절전 모드로 들어가지 않게끔 계속 자극을 주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공부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하지 마세요. 항상 자극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계학 100점 맞지 마세요. 이건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 과목일 때는 당연한 얘기였고요. 선택 과목일 때는 회계학이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조정 점수가 적용돼 버리잖아요. 회계학을 100점 맞춰도 조정하면 예를 들어 8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점 맞아도 75점 나오고요. 80점 맞아도 70점 나오는 거예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이게 두 문제 더 맞으면 10점씩 올라가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는 회계는 두 문제 더 맞아봤자 5점밖에 안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한 문제 5점짜리고 국어, 영어, 한국사는 회계는 한 문제 2.5점짜리예요. 조정점수를 정해버리니까 조정점수 하면 이게 100점이 안 된다고요. 절대. 그래서 이게 같은 100점인 것 같지만 조정수 조정하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학 두 문제 맞느니 그냥 한국사 한 문제 더 맞아라. 회계학 100점 맞지 말아라.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제 강의, 사경이 강의 잘한다 이게 들으려면 사경한테 들은 애가 100점 맞았더라 막 이래야 되는데 제 강의가 잘 되고 제 강의 홍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한테 수업을 들은 사람이 합격을 해야죠. 왜 제 합격률이 높게 나오는지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제가 저한테 들은 합격 후기 봐보세요. 대부분 회계 점수가 높지 않아요. 85점 맞았습니다. 90점 맞았습니다. 이래요. 80점 맞았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제일 싫은 게 그러니까 100점 맞았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회계학 100점 맞지 말고요. 이게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필수 과목으로 바뀌어서 이제 회계학도 한 문제에 똑같이 5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는 회계학이 분명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왜 여전히 100점 맞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무슨 과목이든 100점 맞으면 안 돼요. 5과목 다 내가 만점에서 500점, 그러면 100점 맞아도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점수가 400점도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투입한 시간 대비 효율이라는 게 있다고요. 자, 점수를 똑같이 올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과목이 50점이 나와요. 50점에서 10점 더 올려서 60점 맞고 싶어요. 이때 10점을 올리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노력하고 내가 지금 90점 나와요. 근데 이걸 100점으로 만들고 싶어.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20점을 올리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노력하고 이게 드려야 되는 노력이 같을까요? 아니죠. 어디가 더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게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50점에서 60점 올리는 건 60점까지는 뭐 뻔히 나오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 이것들만 해도 60점까지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 이건 10시간 공부하면 10점 올릴 수 있다. 그러면 90점에서 100점 올리려면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이미 지금 내가 웬만한 것들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더 추가로 100점을 만들려면 어려운 것들을 더 공부해야 된다고요. 나올 확률이 낮은 것들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요. 뻔히 나오는 것들 가지고 이미 점수가 다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때 10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이때 30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5과목이 있는데 어떤 과목은 예를 들어서 90점이 나오고 어떤 과목은 50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공부해야 될까요? 이거 공부할 게 아니죠. 이거 공부해야죠. 이거 10점 올리는 시간에 이거 20점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과목 중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가성비가 높은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대부분 100점까지 가는 건 가성비가 되게 안 좋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걸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학만 100점 맞지 말고 다른 과목 100점 맞아라가 아니라 5과목 중에 어떤 것도 100점까지 맞는 단계까지는 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효율적인 것들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라. 이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지금 나는 지금 한국사가 짧은 시간 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상태인 경우도 있고 나는 회계가 지금 그래 인 경우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따져가지고 사실 회계학이라는 게 유리해지긴 했어. 이제 필수과목으로 바뀌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국어나 영어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왔잖아요. 처음 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추가로 이제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린 거기 때문에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처음에 ABC 공부해가지고 그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처음에 10점, 20점 이거 빨리 올라가죠. 헬로, 하와이유 이거 해서 점수가 나오는 단계라면 금방 올릴 수 있는데 그 단계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금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국어나 영어는 높은 데 가 있잖아요. 근데 회계는 뭐냐면 회계는 우리 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유치원 같은 수준부터 나와요. 차변, 대변, 분계부터 시작한다고요.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회계학은 새로 시작해가지고 초기에 빨리 올릴 수 있어요. 되게 효율적이에요 지금. 근데 회계학을 끝에 90점, 100점으로 올리는 건 아직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저한테 듣든 남한테 듣든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연간 강의기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강의 많이 듣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핵심은 이거예요. 딱 이 세 가지 과정. 그래서 일주일에 파리 일주일에 8시간 수업 듣는 거거든요. 4시간 이틀 8시간 8시간 6개월만 들으세요. 이게 강의 듣고 끝난다면 더 들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시간 강의를 들으면 집에 가서 여러분이 독학으로 8시간 공부를 해야 돼요. 최소한 얘의 절반 8시간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은 8시간 강의 들으면 그걸 내비게이션 8시간 보고 왔으니까 실제로 가는데 8시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듣지 말고 지금 커리큘럼 공부 계획, 연간 계획을 짜는 건 뭐냐면요. 어떤 과목을 들을 때 몇 시간 정도 수업을 들어야 되냐. 그리고 나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냐. 봤더니 나한테 지금 시험까지 주어진 시간 예를 들어서 1000시간인데 들어야 되는 강의는 2000시간이네? 끝났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날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가성비가 제일 높은지 찾아야 된다고. 저걸 다 들을 게 아니라 나는 반만 들을 수 있는데 뭐 들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냐면요. 5과목 해야 되냐, 5과목. 제가 8시간, 제 회계하기 쓰는 시간을 한 달 8시간 이상 넘기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8시간 이상 넘기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8시간 들으면 강의 8시간 듣고 집에 가서 또 8시간 공부를 해야 되니까 16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5과목 16시간씩 투입을 하면 80시간이 필요해요. 80시간. 아마 여러분이 일주일에 최대한 뿜어낼 수 있는 시간일 거예요. 8시간은. 80시간은. 이건 뭐냐면요. 낮에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8시간 수업 듣고 집에 와서 저녁에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공부해야지 12시간 나오거든요. 그럼 12시간 곱하기 월화수목금토 6일 하면요. 72시간 나와요. 그럼 일요일은 8시간 하면 80시간이 채워지죠. 그러면 일요일은 4시간이 남아요. 그러잖아요. 12시간씩 7일 하면 84시간인데 80시간 4시간 남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뭐 오전에는 종교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후에는 뭐 좀 건전한 취미활동 아니면 저녁에는 좀 쉰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후유증 남는 걸 하지 마십시오. 뭐 술을 먹는다거나 게임을 하면 후유증이 머릿속에 계속 남잖아요. 그 게임 잔상이 남잖아요. 그 후유증이 없는 4시간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또 다시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1년, 2년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자본이 축적되는 시간이라고요. 한번 그걸 축적을 해놓으면 그 뒤로 인생이 그게 한번 뭔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짜봤는데 만약에 어떤 과목이 뭐 일주일에 32시 뭐 강의만 12시간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뭔가 다른 과목을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5과목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조율을 해보세요. 회계학만 막 12시간씩 들으라. 아니 회계학 16시간씩 들어야 된다. 막 기본 이론 뭐 시마 따로 있고 막 다른 건 공부 못해요. 회계학 점수는 잘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회계학만 잘 나오고 시험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회계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내가 뭐 들어야 되고 몇 시간 정도 필요한지 그게 다 들을 수 있는지 지금 남아있는 시험 기간까지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웬만하면 12월까지 끝내세요. 제가 커리큘럼 1월, 2월, 3월엔 안 끌고 간다고요. 왜? 4월달 시험 보려면 최소한 2-3달은 혼자 공부해서 자기가 가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죠. 이게 시험때 여기까지 강의하면서 여기까지 들으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각자 좀 다르죠. 제가 이게 기본적으로 재무 아까 말씀드린 기본 이론 재무랑 원가하고 기출 이때 일주일에 4시간으로 끝낼 거고요. 그 다음 진도별 문제풀이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는 선택 들어도 되고 아니면 시험만 책만 봐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밑에 이제 특강 필요하신 분은 특강을 듣는데요. 자, 나는 완전히 회계학 처음 들어본다. 회계라는 걸 강의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 당신한테 처음 듣는다 하면은 제가 이제 생초보 비전공자를 위한 그냥 수포자도 들을 수 있는 회계 해가지고 제가 다다음 주에 8시간 특강을 할 겁니다. 그것도 짧게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길게 가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그 내용이 시험이 많이 나온다면 길게 가겠지만 필요한 것들, 토대는 필요한데 그게 시험이 직접 나오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컴팩트하게 8시간 제가 토요일, 일요일 4시간씩 특강 해가지고 아마 오프라인으로도 모객이 될 텐데 8시간 해가지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계학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면 들었는데 뭐 모르겠다. 기초가 없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면 그거 8시간 특강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직은 재무, 원가, 기출, 문풀 이러면 이게 아까 말한 일주일에 8시간씩 6개월이면 끝나는 거고 동형 선택. 그러니까 시험 책은 보시되 강의까지 듣는 거 선택. 자, 관세직은 뭐가 빠지죠? 원가 필요 없다. 그래서 원가 빼고 재무 그리고 이때 9월, 10월은 기출만 일주일에 4시간. 그럼 이때는 이제 다른 과목이 8시간 정도. 이게 지금 4 곱하기 2 하면 4시간 강의 8시간인데 8시간 정도 남죠.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 이때 부족한 게 있으면 이때 치고 들어와도 돼요. 관세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문풀하고 동형. 9급 전학생. 여기서 말한 전학생은 뭐냐면 다른 분한테 들었다가 실패하고 저한테 다시 듣기로 저한테 옮겨온.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수강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들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강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대부분 이제 저한테 들었던 분이 옆에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친구가 교수님 강의 들으라고 추천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들었는데 그 친구가 옮기고 나서 드디어 빛을 봤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이게 좀 애매해요. 처음에 왔는데 기본 이론부터 다시 들어야 되나요? 어디부터 들어야 되나요? 애매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뭘 만들 거냐 그런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7, 8월 달에 이렇게 재수생 아니면 전학생
재수생 뭐냐면 작년에 이제 기본 이론 들었는데 다시 시험을 봐야 될 뿐. 근데 기본 이론을 처음부터 들을 수는 없고 또 아예 안 듣기도 찝찝한 분들을 위해서 뭐 하냐면요. 이게 한 30시간짜리 커리큘럼을 만들 거예요. 핵심 이론.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뭐 감가상각비가 뭔지, 뭐 유형자산이 뭔지,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 이제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작년에 뭐 저한테 안 들으셨어도 그건 아니까 감가상각비가 뭔지, 대손충당금이 뭔지는 아니까 패스하고 제가 말하는 프레임에 맞춰서 공부했던 걸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프레임에 맞춰서 쫙 정리를 하는 걸 컴팩트하게. 그래서 그 이론을 정리하는 거 핵심 이론을 할 겁니다. 이걸 들으세요. 이걸. 그래서 8월 달에 핵심 이론 이걸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가는 아마 감이 있으실 거예요. 원가는 내가 잘 안다 모른다 감이 좀 있을 거예요. 원가는 해보니까 나는 원가는 올라온 것 같아. 나 원가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아는 것 같아 하면 안 들으셔도 되고 원가 나 모르겠어 자신 없어 그러면 뭐 과정이 길진 않으니까 짧게 들으세요. 그리고 기출 문풀 이렇게 들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동영은 옵션.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들으시고 7급도 처음 하시는 분은 생초부터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아실 거예요. 들으시고 대신에 7급은 제가 7급 플러스 특강을 따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심화 이론, 다른 분들이 심화 이론을 가지고 있는 심화 이론 플러스 7급 모의고사. 이걸 뭐 심화 이론 따로, 뭐 7급 모의고사 따로, 뭐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는데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할 거예요. 어차피 7급을 준비하신 분 한 번에 들어야 될 내용이니까.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언제 들을지. 그러니까 9급하고 7급을 동시에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사실은 저는 강의는 3월 정도에 할 거거든요. 근데 4월달에 9급 시험이 있는데 이거 듣고 있기에는 비효율적이죠.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4월달에 시험 끝나고 5월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려면 5월에 이걸 하면 피셋이 바로 있는데 또 부담되고 피셋 끝나고 하려면 시험이 얼마 안 남지 않았고 그래서 뭐냐면 제가 7급 플러스 과정은 3월 정도에 하는데 이때는 이제 오프라인 들을 수 있는 분은 아예 9급은 아예 관심 없고 7급만 하시는 분들은 이때 와서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오프라인에 모강이 되면 오프라인으로 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개인 사정에 맞춰서 언제 들을지는 선택. 나는 피셋 끝나고 들을래. 아니 피셋 전에 들을래. 나는 9급 안 들으니까 3월 달에 바로 들을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지금 다른 과목들이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부족한 과목이 어떤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소한 노란색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의 플러스 동영이나 아니면 생초보 과정 아니면 뭐냐 정부에게는 들으셔야 돼요. 정부에게는 제가 특강으로 좀 짧게 할 겁니다. 정부에게 어떤 것들을 들을지 1년 계획을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여러분이 선택한 그 교수님의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 시간 곱하기 2 정도를 해가지고 세워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최소한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뭐 2달은 내가 혼자 공부한 시간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 전에 다 끝내야 될 텐데 어떻게 수강을 할지 커리큘럼 다 타지 못하겠구나. 이 중에서 기출은 생략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이런 데 할 수 있을까요? 저 저런 데 할 수 있을까요? 막 물어보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수능도 봐본 적이 없는 사람도 합격하잖아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저랑 함께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본다면 1년 뒤에는 좋은 결과를 이번에 안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그래서 뭐 제 강의를 듣든 다른 강사분의 강의를 듣든 상관없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3가지 강의를 듣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강의 많이 듣지 말아라. 꼭 유념하시고요. 머리가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다. 유념하셔가지고 좀 스스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자신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짜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커리큘럼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